자, 3번 보시면요. 항등식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고요. 왼쪽 오른쪽이 같은 식이래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이야기는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뭐였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식인 겁니다. 그치? 표현만 다르지 같은 식이라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이는 게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래요. 좌변에. 우변은 x 곱하기 x 플러스 1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표현만 다르지 똑같죠? 똑같은 식인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런 미정계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A, B, C, D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테니까 단순하게 쭉 전개해서 계수끼리 비교하는 방식을 우리가 계수비교법 이렇게 얘기했었죠. 두 번째로 여기다 어떤 x값을 대입하든지 간에 왼쪽 오른쪽은 어쨌든 같은 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의 값은 어땠겠어?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게 뭐였어요? 수치 대입법이었죠. 그치?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방법이고요. 교과서적인 방법이고요. 이거를 내가 전개해가지고 쌤 ABCD를 각각 구하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잘했어요. 잘하는데 얘를 전개해가지고 하기에는 너가 계산 양도 그렇고 실수할 확률이 확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이걸 다 전개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뭐 하나 내가 더 익혀두라고 했었냐면 연쇄조립제법이라고 이름 붙였었죠. 그치? 연쇄조립제법이라고 이름 붙였었는데 이런 애들이거든요. 봐봐. 왼쪽에 있는 이런 식을요.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해놨는데 마치 뭐처럼 전개를 해놨냐면 x 플러스 1을 하나의 문자로 봐서 얘네에 대해서 내림차순 전개해놨다고요. 맞지? 즉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x 플러스 1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x 플러스 1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지금 상태가. 그러면 이때 이 A, B, C, D를 네가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면 잘 봐요. 요 식을요. 자, 요 식을 내가 처음에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럼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눴을 때 몫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 빠지고 얘도 하나 빠지고 얘도 하나 빠져서 여긴 이렇게 묶였는데 얘는 상수니까 그대로 얘가 나머지였겠지. 그치? 그럼 봐봐. 얘는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네. 맞죠? 얘를요. 이 왼쪽에 있는 식을 x 플러스 1로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요. 그치? 그럼 봐봐 또 이 안에 있는 몫을 한 번 더 보니까 이 몫을요. 한 번 더 이 몫을 한 번 더 x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얘가 몫이 마치 이거인 것처럼 보이고요. 나머지가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C죠. 그럼 C는 이제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얘를요. x 플러스 1로 몇 번 나눴을 때? 두 번 나눴을 때 나머지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얘는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고 얘는 두 번 나눴을 때 나머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몫을 또 한 번 더 x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몫이 a이고 나머지가 b인 거잖아. 그치? 이때 이 b는 뭐냐면 얘는 세 번 나눴을 때 나머지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럼 내가 B, C, D, 저 A, B, C, D를 결정하겠다는 건 저 X 플러스 1로 몇 번 나누겠다? 세 번 나누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1차로 세 번 나누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세 번 써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런 애들 우리가 연속적으로 조립제법 쓴다 그래서 어떻게 이름 붙이자고요? 연쇄조립제법에서 다항식 전개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2, 마이너스 8이니까 X 플러스 1로 세 번 나눠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얘가 이렇게 돼서 요게 얼마였던 거냐면 D였던 거지. 한 번 나눴을 때 나머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몫을 한 번 더 얘로 한 번 더 나눴을 때 얘가 두 번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얘는 뭐였던 거야? 지금 C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한 번 더 얘로 나눴을 때 얘가 세 번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뭐야? 얘가 B였던 거죠. 그치? 세 번 나눴을 때 몫이 뭐였던 거야? A잖아. 그치? 얘는 A였고.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1이었고 B는 마이너스 7이었고 C는 23이었고 D는 마이너스 25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맞죠? 그래서 이거 연쇄조립제법에서 이렇게 쭉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은 하나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나왔는데 틀리면 되게 섭섭한 문제예요.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D로 4번 해야 되네. 혹시 4번 해야 된다 손? 4번 한번 설명 좀 할게요. 이거 왜 자꾸 틀리는지.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이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류면체 있잖아요. 그치? 직류면체 있는데 이때 변을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내가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한 밑면이라고 할게요. 얘 밑면. 밑면에 가로 세로를 각각 A,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근데 얘는 입체도형이니까 뭐도 있겠어요? 높이도 있잖아요. 높이 C 이렇게 설정하면 될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봐봐요. 얘는요, 이런 A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치? 그 다음에 또, 요 B는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죠. 그치? 그 다음 C는 몇 개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얘네들은 이런 모서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서리가 각각 몇 개씩 있다? 세 개씩 있는 거잖아. 미안. 네 개씩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 싹 다 더한 게 그럼 뭐였어?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지, 그치?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36이래, 그치? 얘가 36이었다는 이야기니까 너한테 주고자 했던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였다? 9였다는 거구나. 이거 하나 준 거죠, 지금. 맞죠? 그 다음 봐봐요. 건널비인데요. 얘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A, B, 요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이지, 그치? 그 다음에 BC요. 이렇게 생긴 거, 넓이. BC 몇 개 있어요? 하나, 둘이지, 그치? 맞아? 그래서 A, B 두 개, BC 두 개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잖아. 이렇게 생긴 거, AC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두 개씩 있지, 그치? 얘는 육면체니까 면의 개수가 총 몇 개? 6개잖아. 그럼 이런 종류가 다른 3개의 면이 2개씩 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AB라는 면 하나랑 BC라는 면 하나랑 CA라는 면 이 하나가 각각 몇 개씩 있었던 거야? 2개씩 있었던 거잖아, 그치? 이게 얘 뭐야? 건널비의 합이라고 해, 맞지? 이 건널비의 합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52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나한테 주고자 했던 건 뭐였던 거냐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얼마였다? 26이었다. 이거 하나 준 거 아니야, 지금 상태가.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제 나한테 물어본 게 요 눈에 보이는 요 삼각형 있죠? 요 핑크색 삼각형. 요 핑크색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인가요? 제곱의 합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치? 그럼 잘 봐. 여기가 얼마냐면 B잖아요. 얘랑 같으니까.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여기도 뭐야? 여기 A지 이거. 얘는 직육면체니까 여기 90도잖아. 이렇게. 그치?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 아니야 얘. 얘는 봐봐. 여기가 A고 B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이만큼이 얼마였던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만큼은 얼마였어? 높이 C 요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요 놈의 제곱이잖아. 그치? 얘는 표현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랬겠네 지금 상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합 좀 구해달래. 그치? 그러면 쟤는 지금 계산이 어떻게 했을 거냐면 다 제곱해서 더하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잖아. 그치? 그래서 너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2배가 얼마게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지금 문제가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야.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26이라고. 그치?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너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A, B, B, C 2개씩 빼란 이야기 아니야. C, A 요까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81에다가 52 빠지는 거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29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29 곱하기 2를 너한테 물어봤던 거고 이 값이 얼마였다? 58이었다 이 얘기는. 그치? 제발 틀리지 마시고 이건 점수 깔아주는 점수라고요. 절대 틀리면 안 돼. 자, 6번 보시면요. 이런 2차 방정식을 보고요. 어떤 애가 뭘 잘못 봤냐면 B를 잘못 봤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A랑 C는 제대로 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C를 제대로 못 봤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A랑 B는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럼 봐봐. 근각의 소외관계에서요. A랑 C랑 관련된 게 두 근의 뭐랑 똑같습니까? 곱이죠. 그럼 얘가 지금 B는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A랑 C는 제대로 봐가지고 얻어낸 근이 뭐랑 뭐냐면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인데 요 근의 합은 잘못된 정보란 이야기잖아요. 왜? B는 잘못됐으니까. 그러면은 곱은 얘네 둘의 곱은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된 정보지 지금 보니까. 그럼 두 근의 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이게 뭐야? 마이너스 A분의 C, 미안 A분의 C지. A분의 C인데 이게 뭐야? 제대로 된 정보였다고 이거는. 합은 잘못된 정보고 B는 잘못 봤다니까 얘가 지금. 맞죠? 그럼 봐봐 얘는 C는 제대로 못 봐갔는데 A랑 B는 제대로 봤지. 그럼 얘가 주는 합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된 정보지. 곱에 대한 정보는 잘못된 정보고. 왜? A랑 B랑 관련된 게 합에 대한 정보잖아. 근각의 소외관계에서. 그치? 그 얘는 지금 얻어낸 근이 뭐랑 뭐냐면 2랑 마이너스 3분의 5인데
봐봐. 이 두 근의 합은 제대로 된 정보구나 이거잖아 지금. 그치? 저기. 네. 제대로 된 정보구나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요. 이렇게 지금 더할게요. 얼마예요? 3분의 1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C는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A고요. 준수 옆에, 준수. 일로 와, 일로. 지구 옆에. B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 A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땠을 거냐면 이 방정식이 A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A는 0이었다고. 근데 A는 0일 리가 없으니까 A로 다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유리수에서 짜증나서 6 곱해버리면 6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제 너 이거 뭐 하시면 돼? 인수분해 하셔서 뭐 해주시면 되는데 얘 처음 2차 방정식 제대로 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물어봤잖아요. 그치? 얘 근이니까 얘는 근의 공식 쓰셔야겠네. 그래서 얘는 6분의 반근의 공식 쓰면 1 그 다음 뿔마 1에다가 18 더해지니까 19죠. 이렇게 됐겠네. 저번에도 봤던 거잖아. 절대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8번은 내가 지금 모의고사 특강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재밌는 거 많이 발견했는데 내가 지금 25년, 4년, 3년 거 3월 모의고사를 지금 쭉 풀었거든요. 쭉 풀고 있고 나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해 나왔던 3월 모의고사 문제를 중간고사에 많이 내더라고요. 올해 3월 모의고사도 관련된 문제들은 내가 다 정리해서 줄 겁니다. 알겠죠? 특히 부교재 없는 학교들 있죠. 강일, 명일, 선사 이런 학교들 그대로 내던데. 알겠죠? 이게 딱 그 해 모의고사 문제였거든요. 8번.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넘어간다. 뒤로 오셔서요. 9번 해야 되죠. 9번. 네. 주민이 8번 모르겠죠. 주민이요? 알았어. 이따 해줄게요. 할게요. 너가 지금 일단 얘네들을 구할 건데 나한테 주어진 정보는 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 줬어요. 그렇지? 그럼 봐봐. 너 얘랑 얘를 종합하면 일단 뭐는 얻어낼 수 있다는 게 기계적으로 툭 튀어나와야 되냐면 곱은 구할 수 있겠다 이거지. 곱셈공식 변형식 써서요. 무슨 말이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이 알파 베타를 뺀 게 뭐였던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었던 거잖아.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2i를 제곱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i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라고 이렇게 주셨잖아. 그치? 맞죠?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2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까지 바로 구해냈죠 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너 여기서 지금 밑에서 주어진 거에서요. 얘 알죠? 얘 알죠? 그럼 너 이제 뭐만 알아내면 돼? 얘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켤레 씌워서 곱만 해주면 되잖아요.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인데 얘도요. 너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얘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변형식 써가지고 이렇게 할 건지 쌤 저 알파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던지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세제곱 계산은 좀 부담스러워. 너 계산할 때 좀 실수가 많이 나온다고. 맞지? 그래서 얘 말고 얘로 할게. 얘로 하는 게 너 입장에서 계산이 조금 더 편하지 않겠어? 그럼 얘가 지금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마이너스 2i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4i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시면 플러스 1 됐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i 곱하기 4i니까 이렇게가 4i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의 i 제곱이니까 플러스 8이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내가 또 구해낸 게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얼마였던 거냐면 4i 플러스 8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봐봐요. 알파 베타에다가 켤레 씌워봐야 얘는 변하는 게 없겠지. 실수니까. 그치?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켤레 씌우면 얘는 1 플러스 2i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지울게요. 얘는요. 8 플러스 4i에다가 얘가 켤레 씌웠으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죠.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7에다가 마이너스 6i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a 더하기 b의 값인데 어디 계산 잘못했네요? 미안. 어디야?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 4i 플러스 8이 아니라 얘가 잘못되는데 계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계산 좀 다시 할게요. 1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에다가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i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4i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8이죠. 그치? 미안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4i에다가 마이너스 8이네 이렇게 그치? 여기 대입하시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8 플러스 4i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2i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 더해달래요. 그럼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7이었던 거죠 이렇게. 오케이 됐죠? 네, 뭐 계산만 잘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11번 하나가 그나마 별표요. 해보시 별표. 이제 해석을 물어보고 있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스럽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스러운데 한번 볼게요. 자, fx 이렇게 생겼고요. gx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렇죠? 그럼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뭐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 조건과 이 조건 이용해서 b 값 구해달래요. 그렇죠? 그럼 a 값도 구하고 b 값도 구하라는 건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 해석해가지고 너가 지금 이거 힌트 이용해서 a랑 b 값 구해봐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봐봐. 이걸 지금 보니까요. fx는 gx라는 이걸 보니까 얘가 사실은 이거잖아요. fx 마이너스 gx라는 뭡니까? 차의 함수죠. 는 0. 그치? 차의 함수의 실근이 알파 베타였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치? 해석이. 그러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뭐랑 뭐였다? 알파랑 베타였다 그 얘기지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알파에서 베타 뺐더니 음수였으니까 누가 더 컸다는 이야기야? 베타가 더 컸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위로 볼록하고요. 그 다음 얘는 아래로 볼록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있었을 텐데 이 두 개 중에 x좌표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인데 누가 더 커? 베타가 더 커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알파였던 거고 얘는 f 알파이면서 g 알파인 거지 교점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 얘는요 베타이면서 f 베타는 g 베타랑 똑같으니까 교점이니까요 얘가 이렇게 생겼던 거지 상태가. 그럼 나한테 주는 건 힌트가 몇 가지였냐면 두 가지인데 봐봐. 얘네들의 x좌표의 차이가 얼마였다? 차이가? 마이너스 6 아니야? 차이는 얼마야? 6이지? 차이. 수학에서 차이는 양수입니다 항상. 오케이? 지우가 키가 170이고 내가 키가 180이라고 가정합시다. 오케이? 그럼 지우와 나의 키는 10이죠 10cm. 얘 입장에서 마이너스 10이요. 이게 아니에요. 10이에요 10. 어떻게 봐도. 그치? 그래서 차이라고 하면 양수여야 되니까 두근의 차는 얼마였다? 6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두근의 차. 그러면 내가 이 차의 함수의 두근의 차가 6이었다는 거로부터 식을 하나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차의 함수 구할 건데 얘에서 얘를 빼던지 아니면 얘에서 얘를 빼던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갈게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x-3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a 제곱 플러스 3b는 빵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얘가 지금 두근이 알파 베타였던 건데 이거 전개 좀 할게요. 그럼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2ax니까 마이너스 8ax 3a 9a 제곱 a 제곱인데 얘만 나오고 사라졌겠지. 그치?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 얘만 남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 두근의 차가 얼마였던 거냐면 얘 지금 인수분 이쁘게 안 되니까 두근의 차가 얼마였던 거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니까 루트 64a 제곱 마이너스 24b죠 이렇게. 맞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요. 얘가 얼마였던 거냐면 지금 6이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치? 두근의 차요. 그 다음에 넘긴 다음에 제곱할게요. 그럼 64a 제곱 마이너스 24b는 12의 제곱이니까 144잖아요. 여기까지 왔죠. 그치? 그럼 8로 나눠가지고 식 정리 좀 할게요. 8a 제곱 마이너스 3b는 얼마였다? 18이었다. 요거 하나 네가 지금 얻어낸 거지. 그치? 식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럼 식 하나 얻어냈고 내가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더 찾아내면 내가 지금 뽑아낼 수 있겠죠. 뭔가를. 근데 안 써먹은 게 하나 있잖아요. 얘요. 얘를 그럼 내가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얘 봐봐. F 베타 빼기 G 알파인데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고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순간 너는 끝나. 이제 시험이 끝나 있어. 계산이 너무 빡세. 오케이? 근데 잘 봐. G 알파랑 뭐랑 똑같아? 어디 갔어? G 알파랑? F? 알파랑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이 식은 뭐였던 거냐면 사실은 얘가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였구나 이 얘기랑 똑같죠.
이게 지금 얼마였다? 10a제곱 마이너스 3b였구나 이 얘기지 지금. 맞아요? 봐봐 여기 교점 x좌표가 알파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든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든 그 값은 어땠을 거야? 똑같았을 거 아니야. 교점이니까. 하나 얘도 교점 x좌표가 베타니까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하든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하든 그 값은 어땠을 거야? 똑같았을 거 아니야. 교점이니까 y좌표가 똑같죠. 그래서 맞지? 그럼 봐봐 이제 집어넣을게요.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니까 여기다가 베타랑 알파 대입하면 뒤에는 안 변하니까 내가 신경 쓸 거 없지. 그 여기다가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해서 뺄게. 그럼 쟤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에다가 이게 f 베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알파니까 얘는 뭐야?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 a지? 네,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10a제곱 마이너스 3b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제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의 제곱이 10a제곱 마이너스 3b였어.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봐봐요. 이거 두 개 내가 지금 합차로 인수분 해보시면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a고요. 근데 이거 내가 적어줄게. 또 건너뛰면 또 헷갈려하죠. 봐봐요. 얘. 전개하려니까 짜증나가지고 보니까 얘가 다행스럽게도 이런 꼴이라고. 나한테 되게 익숙한 꼴 이런 애들. 이런 꼴이어서 뭐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이 식을요. 전개하지 않고 인수분해 할 겁니다. 봐봐. 합차잖아요. 합 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a 이거지. 그치? 차잖아요. 얘에서 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치? 계산하기가 한결 더 편리하지 마음이. 그치? 그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냐면 어디 갔어? 아까 여기. 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였잖아요. 그치? 그럼 알파랑 베타였잖아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4a지 4a. 그래서 얘는 4a에 마이너스 2a니까 얘는 2a잖아. 그치? 그 다음 저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6 이거잖아. 그 왼쪽 거 내가 따로 전개할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뭐 계산만 해주면 되지. 그럼 이게 10a제곱 마이너스 3b였다고. 그치? 그럼 따라서 10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3b는 얼마였다? 0이었구나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봐봐. 얘랑 연립할 건데 딱 봐도 얘는 3b, 얘도 3b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매개 변수 역할을 해주겠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3b가 얼마였던 거냐면 8a제곱 마이너스 18이 3b였고 여기서 3b는 얼마였던 거냐면 10a제곱 플러스 12a가 3b였잖아. 그치?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어땠다? 같았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따라서 8a제곱 마이너스 18은 10a제곱 플러스 12a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2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8은 0이고 a로 다시 2로 나누시면 얘는 이렇게 나와서 a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3이었지. 맞아요?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할까? 대입하면 72에 마이너스 18, 54. 그럼 b는 얼마였던 거야? 18이었던 거네.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18이었다고. 그래서 지금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b 값이잖아요. 그치? 그럼 b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어디 갔어? b는 18이었구나 이거죠 지금. 맞습니까? 계산이 매우 역한 문제죠. 역한 문제인데 근데 봐봐요. 너가 여기서요 계산 실수, 그러니까 계산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런 거 방금 이런 거 이거 내가 전개하려다가 100% 더 실수 나오거든. 이거 전개하려다가 만약에 너가 하게 되면은 잘못했을 거고, 그 다음 또 요거 못 찾고 G알파 넣어버리는 순간 너 그냥 끝이에요. 계산이 안 돼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포기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만하고, 이런 문제는 어떤 개념적으로 너한테 어려운 거라기보다도 특히나 한영이나 광문처럼요 중간에 하나 넣어놔요. 이거 하나 넣어놓고 풀 것 같거든? 근데 풀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돼. 그럼 이제 시간 버리고 나머지 문제 풀 시간도 다 버리니까 시험 조지는 거죠. 그런 거 많이 유도하거든요. 한 번쯤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까지 중에 뭐 혹시 있습니까 또? 없죠? 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남은 거. 혹시 프린트 안 갖고 온 사람 미리 말씀하시고 뽑을 거라서. 다 끝낼 거, 또 안 갖고 왔어. 알았어요. 네, 어쨌든 다 끝낼 거고, 그 다음에 봐봐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통수학 1만 쭉 갈 겁니다. 부등식이랑 1차 부등식이랑 2차 부등식 해서요. 동시에 쭉 갈 겁니다. 3월 10 며칠까지요. 한 17일인가 16일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딱 4주 남거든요, 시험. 그때부터 이제 내신 대비 기간입니다. 쭉 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중간에 당연히 미니모의사는 계속 풀 거고요. 엄사람 누구라고요? 손 들어봐요.